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여든을 맞이한 산부인과 생리학 전문의 박현우 원장입니다. 평생을 남성과 여성의 건강, 그리고 부부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해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숟가락 하나로 성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 믿기지 않으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직접 수많은 부부를 진료하면서 관찰한 사실이며 이미 과학적 원리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을 때, 국을 떠낼 때, 아침 저녁으로 수없이 손에 쥐는 도구가 바로 숟가락입니다. 그저 밥상 위에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작은 금속이 몸의 특정 부위와 접촉하면서 예상 밖의 자극과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흔히 남성들이 겪는 문제, 기력이 떨어지고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때로는 약이나 보조제를 찾기 전에 주변의 소소한 물건이 더 큰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성생활이 줄고 부부간의 온기도 식는다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 잘못된 상식이라는 점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관리와 작은 습관의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숟가락 하나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한 68세 남성 환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면서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에는 건강보조제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 제가 알려드린 숟가락 활용법을 실천한 뒤 불과 몇 주 만에 아내가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약이 아니라 기계도 아닌 단순한 숟가락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어준 것이죠.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숟가락 활용법이 단순한 장난이나 기교가 아닙니다. 인체의 혈류, 신경반사, 심리적 안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자극하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숙성된 와인과 같다고 저는 자주 비유합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시간이 지나도 깊은 향과 힘을 지닙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금세 산미가 강해지고 맛있기 어려워지죠. 숟가락은 그 와인을 지켜주는 작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뛰는 설렘을 느끼십니까?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예전처럼 따뜻함이 전해지십니까? 없다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 경고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숟가락 하나로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보십시오. 이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약장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며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에서 길어올린 생생한 비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숟가락 하나로 어떻게 부부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손에 쥐는 숟가락이
사실은 부부 건강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성생활 개선을 위해 떠올리는 도구라고 하면 고가의 보조기구나, 해외에서 수입한 건강 제품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늘 눈앞에 있으면서도 전혀 주목받지 못한 일상 속 도구만일 수 있습니다. 숟가락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단한 금속의 차가움, 매끄러운 곡선, 그리고 손의 익은 크기. 이런 단순한 요소들이 합쳐져 의외의 자극과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전통 의학에서도 몸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금속 도구를 이용해 경혈을 눌러주는 민간 요법이 성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미 숟가락의 잠재력을 알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숟가락이 가진 물리적 특성은 주목할 만합니다. 차갑거나 따뜻하게 온도를 조절해 피부에 대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거나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똑같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성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혈류와 신경 자극인데 숟가락은 두 가지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간단한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새로운 건강 도구를 사려면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어떤 분은 수십만 원짜리 기구를 덜컥 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터넷 광고만 믿고 한 달치 보조제를 주문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들의 주방, 서랍에 있는 숟가락은 평생 공짜로 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구임에도 전혀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숟가락 자체가 아니라 활용법 차례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듯이 쓴다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부위를 누르거나 마사지하듯 굴리면서 파트너와 함께 가볍게 웃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긴장이 풀리고 호르몬이 분비되며 부부 친밀감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숟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대화와 교감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노년학 연구팀은 부부가 함께 새로운 놀이적 활동을 시도했을 때 단순한 대화보다 친밀감 지수가 2배 이상 상승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실험 참가자 중 일부는 숟가락을 이용한 간단한 마사지 놀이를 했는데 이 그룹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단순한 도구가 부부관계 개선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가라는 논쟁이 이어졌지만 실제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진실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비싼 약이나 위험한 시술을 먼저 찾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쉬운 해법은 효과가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오히려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숟가락은 그 대표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방 서랍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 함께 해온 숟가락이 사실은 건강과 사랑을 되살릴 수 있는 열쇠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작은 도구를 통해 어떻게 다시 활력을 찾고 어떻게 부부가 예전처럼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곧 이어서 숟가락이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과학적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남성에게는 발기 기능, 여성에게는 윤활 작용과 감각의 증진이 모두 혈류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의 가장 큰 장점은 온도와 압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 차가운 숟가락을 특정 부위에 가볍게 대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그 후 다시 따뜻한 숟가락을 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강한 혈류 자극이 일어나지요. 이 단순한 반복만으로도 미세한 혈관들이 깨어나고 몸의 깊은 곳까지 새로운 혈액이 밀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력 회복과 성적 감각 강화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은 72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숟가락을 이용한 간단한 온도 자극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몇 주 만에 예전보다 반응이 빨라졌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부인 역시 관계 후 피로감이 줄고 얼굴에 웃음이 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혈액순환은 단순히 성기능뿐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그런데 모든 분이 충분한 운동을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숟가락은 운동을 보완해주는 작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큰 근육을 움직여 대혈관을 활성화시키지만 숟가락은 미세 혈관과 국소 부위를 직접 자극하여 세밀한 순환을 돕습니다. 두 방법이 만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차갑게 식힌 금속을 피부에 대었을 때 국소 부위의 혈류량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시원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모세혈관의 혈액 흐름이 촉진된다는 과학적 증거이지요. 여기서 학계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 정도 혈류 증가가 과연 성기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꾸준한 자극이 신경 반사와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점차 긍정적인 결론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정말 숟가락 같은 단순한 도구가 성생활을 바꿀 수 있을까?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답은 분명했습니다. 가능하다. 오히려 간단하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할 수 있고 꾸준히 실천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잡한 기구는 처음에는 흥미롭지만 오래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숟가락은 밥상에 늘 있으니 습관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강물은 작은 돌에 막혀도 방향을 틀지만 그 돌이 조금만 치워져도 다시 제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 몸의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막힘이 여기저기 생기지만 숟가락의 작은 자극이 그 돌을 치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되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저녁 바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숟가락을 냉장고에 몇 분간 넣어 시원하게 만든 뒤
손목이나 목덜미, 그리고 부부가 함께하는 중요한 부위에 가볍게 대보십시오. 짧게는 10초, 길게는 1분. 그 뒤에 따뜻한 물에 든 숟가락을 같은 부위에 대보십시오. 단순한 차갑고 따뜻함의 교차가 몸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험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숟가락은 혈액순환을 깨우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도구입니다. 약도 비싼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작은 실천이 성생활은 물론 전신 건강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숟가락이 어떻게 부부 친밀감을 회복하는 특별한 다리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 사이의 마음의 거리를 줄이고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의 저하, 스트레스, 오해와 침묵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침대 위의 분위기도 변해버립니다. 이때 숟가락이라는 아주 소박한 도구가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60대 후반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남편은 자신감이 떨어진 탓으로 서로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숟가락 놀이를 시도하면서 두 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차가운 숟가락으로 아내가 남편의 손등을 살짝 문지르고 다시 따뜻한 물에 든 숟가락으로 아내의 목덜미를 남편이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작은 놀이가 오랫동안 멀어졌던 대화를 다시 열어준 열쇠가 된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숟가락의 온도 자극은 신경을 깨우고 감각을 되살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함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고 작은 자극을 주고받으며 그 순간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친밀감 회복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손을 잡자라는 말보다 실제로 새로운 체험을 같이 나누는 것이 훨씬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숟가락 활용은 놀이적 요소가 있습니다. 성생활이 나이가 들수록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놀이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웃음이 터지고 긴장이 풀리고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실제로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통증을 줄이고 옥시토신은 부부 사이의 애착을 강화합니다. 숟가락은 이런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불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학적으로도 작은 공동체험은 부부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부부가 함께 새로운 활동을 할 때 단순한 대화보다 친밀감 지수가 2배 이상 상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실험에서 사용된 도구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일상적인 물건을 가지고 놀이나 체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숟가락 역시 그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숟가락이어야 할까? 사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숟가락은 항상 집안에 있고 누구나 부담 없이 손에 쥘 수 있으며 크기와 모양이 적당해 피부 자극에 안전합니다. 다른 도구를 쓰려면 준비가 필요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은 이미 친숙한 존재이기에
심리적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숟가락으로 이런 것도 해보네 라는 의외성이 즐거움을 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내와 함께 숟가락 하나만 들고 웃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이 말을 실천한 수많은 부부가 다시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을 저는 직접 보아왔습니다. 결국 숟가락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대화와 교감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숟가락을 씻고 나서 그대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부드럽게 목덜미나 어깨를 문질러주고 그 순간 아내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단 1분의 행동이 10년 묵은 침묵을 녹여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숟가락을 이용한 또 다른 중요한 효과, 바로 스트레스 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을 풀어야만 성생활도 부부의 삶도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가고 마음은 호르몬을 따라갑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잘 알려져 있듯이 스트레스가 심하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성기능과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단순한 숟가락이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숟가락을 활용한 간단한 마사지는 신경 안정 효과를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이마 중앙, 눈썹 위, 목덜미 같은 부위를 시원한 숟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교감신경의 긴장이 완화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몸이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는 것이지요.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심장이 안정되고 호흡이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적 긴장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 사례가 있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긴장감이 높아 쉽게 즐기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활용한 스트레스 완화법을 권유했지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매일 저녁 서로의 어깨와 관자놀이를 숟가락으로 아분간 번갈아 눌러주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관계 전 불안감이 사라지고 남편과 웃으며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도구가 부부에게 안전한 심리적 공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얼굴과 목의 특정 부위를 냉각 자극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18%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진 것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었지만 후속 연구에서 실제로 뇌파와 심박수 변화를 통해 안정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뇌와 자율신경계가 진짜로 반응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숟가락이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숟가락은 손보다 차갑고 돌이나 기구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누구나 매일 사용하는 도구라서 심리적 장벽이 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특별한 마사지 도구를 꺼낸다면 아내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이라면 자연스럽게 웃음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이 순간 스트레스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호흡과 리듬입니다. 숟가락으로 부위를 누르면서 천천히 호흡을 맞추면 두 사람의 몸이
같은 리듬으로 동조됩니다. 이는 부부의 심리적 일체감을 강화하고 관계 전 긴장을 줄여줍니다. 단순히 몸의 스트레스만 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까지 허무는 것이지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함께 웃으며 눈을 마주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성생활은 즐거움과 편안함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져야만 몸이 반응합니다. 숟가락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숟가락을 시원하게 식힌 뒤 관자놀이를 5초간 눌렀다가 떼고 목덜미를 따라 아래로 굴려보십시오. 그런 다음 따뜻한 숟가락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몸이 풀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관계 전 두근거림은 불안이 아니라 설렘으로 바뀔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숟가락은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제이자 부부 친밀감 촉진제입니다. 오늘 밤 직접 실천해 보십시오. 단 5분의 숟가락, 마사지가 부부 관계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유용한 숟가락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올바른 방법을 모르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숟가락이 얼마나 부부 건강과 성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도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숟가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식탁에서 쓰던 물건이니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잘못된 습관이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차갑거나 뜨거운 온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숟가락을 냉동실에 장시간 넣거나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담갔다가 피부에 직접 대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화상이나 동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7세 남성 환자는 숟가락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어 민감한 부위에 직접 댔다가 피부가 붉게 헐어버려 고생했습니다. 단순한 실험이었지만 아내와의 관계까지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둘째, 강한 압력으로 누르는 경우입니다. 숟가락이 금속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힘을 주어 꾹 누르면 멍이 들거나 모세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나 사타구니 같은 부위는 혈관이 집중되어 있어 무리한 압력은 위험합니다. 더 세게 해야 효과가 있겠지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가볍게 굴리듯 자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위생관리 소홀입니다. 숟가락은 늘 입에 닿는 도구입니다. 만약 제대로 소독하지 않은 숟가락을 피부나 민감한 부위에 사용한다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가렵다, 붉게 올라왔다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위생을 소홀히 한 탓입니다. 숟가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고 가능하다면 전용으로 따로 하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과도한 기대와 집착입니다. 숟가락만 있으면 성생활 문제가 다 해결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숟가락은 어디까지나 보조도구이자 대화의 매개체일 뿐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부부 갈등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숟가락 놀이를 했는데도 예전처럼 뜨겁지 않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실망감을 드러내며 다툼까지 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숟가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교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간단한 방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까?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빨리, 크게,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과 관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불러옵니다. 숟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금속의 온도 자극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민감한 부위에는 언제나 부작용의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결론은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숟가락은 작은 열쇠이지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쓰면 활력을 주고 부부의 웃음을 되찾게 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가볍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과장된 숟가락 루머와 실제 과학적 근거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보면 정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떠돕니다. 특히 숟가락 하나로 성기능이 20대처럼 회복된다거나 단 3일 만에 정력이 폭발한다는 식의 광고성 글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과장된 루머는 처음에는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결국 실망과 불신을 남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숟가락은 기적의 약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을 돕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70세 남성 환자는 유튜브에서 숟가락을 특정 부위에 세게 누르면 남성 호르몬이 폭발한다는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효과는커녕 피부에 멍만 들고 오히려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왜 효과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주장은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대부분이 과학적 근거 없이 상상력에만 기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숟가락으로 혈관을 두드리면 막힌 혈관이 뚫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혈액순환이 개선될 수는 있지만 막힌 혈관이 단번에 뚫린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글에서는 숟가락을 혀 밑에 대면 남성 호르몬이 분출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혀 밑에는 호르몬 분비선이 없습니다. 그저 신경 자극으로 순간적인 각성 효과를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숟가락이 아무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도 숟가락을 활용한 온도냉 자극이 혈류 개선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꾸준히 실천할 때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은 아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계 논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순한 도구가 심리적 플라시보 효과를 불러와 실제 성기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않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들은 플라시보 효과가 크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삶이 개선된다면 그 또한 긍정적이지 않느냐고 반박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분명합니다. 숟가락의 힘은 과장이 아니라 심리와 신체가 함께 반응하는 작은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늘 더 빠른 효과, 더 극적인 변화를 좇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소중하고 회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빠른 길만 찾다 보면 사기성 광고나 과장된 루머에 속기 쉽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상처와 후회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숟가락은 그 길을 안내하는 작은 지팡이일 뿐입니다. 올바르게 쓰면 몸과 마음이 서서히 달라지고 그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아내의 웃음 속에서 진짜 성과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터넷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적은 광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들린 숟가락과 그 숟가락을 함께 나누는 아내의 손길 속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숟가락을 사용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 즉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숟가락이 부부관계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게 적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을 가진 분들은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 부위나 관자놀이의 차가운 숟가락을 갑자기 대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출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남성 환자는 숟가락을 냉동실에 넣어 얼음처럼 차갑게 만든 뒤 목덜미에 오래 대었다가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 환자와 아내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고혈압 환자라면 반드시 짧고 가볍게 그리고 심장과 멀리 떨어진 부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신경이 무뎌지거나 혈관 회복력이 떨어져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숟가락으로 압력을 주거나 마찰을 심하게 하면 피부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 환자는 남편과 숟가락 마사지를 시도하다가 피부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당뇨 합병증 때문에 상처가 골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부드럽게, 짧게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셋째, 민감성 피부나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어떤 분들은 금속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 숟가락이 닿은 부위가 빨갛게 올라오고 가렵기도 합니다. 또 피부가 얇아진 고령의 어르신들은 작은 압력에도 쉽게 멍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숟가락 대신 나무 재질이나 플라스틱 재질을 활용하거나 차갑게 식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넷째,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숟가락의 온도 자극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정맥이나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한 사용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 부위나 심장 가까운 곳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여성 환자의 경우 남편이 차갑게 식힌 숟가락으로 가슴 주변을 마사지하다가 갑작스러운 흉통을 느껴 응급실을 찾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숟가락 활용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질환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불편하다면 먼저 의사에게 상담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시도하십시오. 여기서 학계의 흥미로운 논쟁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온도 자극은 누구에게나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특정 질환을 가진 고령자에게는 작은 자극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개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나는 숟가락을 써도 괜찮을까?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혼자 무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건강은 실험이 아니라 지혜로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숟가락 활용이 잘못되었을 때 단순히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부부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지키려면 신체와 마음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숟가락이 어떻게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부부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생활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대치의 불일치입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통해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만 아내는 단순한 장난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면서 실망과 서운함이 쌓입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한 66세 부부는 남편은 진지했는데 아내는 웃음으로 넘겼다며 서로 서운해하다가 오히려 대화조차 끊기게 되었습니다. 숟가락은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시도하느냐입니다. 둘째, 억지로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게 건강에 좋다더라라며 억지로 숟가락을 사용하면 오히려 거부감만 커집니다. 아내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남편은 내가 뭘 하든 반응이 없다는 좌절감을 가집니다. 성생활은 상호 존중이 기본입니다. 숟가락이라는 작은 도구도 상대의 동의와 즐거움 속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의사소통 부족입니다. 숟가락 활용법을 시도하면서 어떤 느낌이 좋은지 불편한지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차갑게 되는 것이 싫은데 말하지 못하고 참고만 있다면 남편은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불편함이 쌓여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대화 없는 시도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과도한 집착입니다. 숟가락이 한번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고집한다면 문제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 자체가 아니라 숟가락에만 의존한다고 느낄 수 있고 이는 심리적 거리감을 만들게 됩니다. 숟가락은 어디까지나 부부가 함께 웃고 즐기는 매개체이지 관계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숟가락을 통해 아내와 더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숟가락은 단순한 도구일 뿐, 결국 부부를 이어주는 것은 존중과 이해,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부부가 성생활에서 도구를 활용할 때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호 합의와 소통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도구 활용은 친밀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자칫 부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렸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대화와 존중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숟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숟가락을 함께 쓰는 당신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내와 함께 웃으며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면 숟가락은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요와 침묵 속에서 사용된다면 오히려 마음의 벽만 두꺼워질 것입니다. 결국 숟가락은 부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도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숟가락 활용법으로 웃음을 되찾은 70대 부부의 감동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직접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이제까지는 원리와 주의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아마도 실제 사례일 것입니다. 정말 숟가락 하나로 부부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부는 결혼한 지 45년이 넘은 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72세, 아내는 68세였는데 두 분 모두 건강검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부 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어 힘이 떨어졌다고 했고 아내는 서로 불편해져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상담 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두 분이 최근에 함께 웃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내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약도 수술도 아닌 작은 계기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숟가락 활용법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원장님,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숟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두 분이 다시 웃게 만드는 징검다리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이 차갑게 식힌 숟가락으로 아내의 손등을 살짝 문지르고 아내는 따뜻하게 든 숟가락으로 남편의 목덜미를 눌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2~3분이면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남편은 진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 모두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장난 같았는데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숟가락으로 문질러 주니 왠지 편안하고 따뜻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가 다시 웃는 얼굴을 보니 힘이 솟았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병원에 오신 두 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활력이 넘쳤고 아내는 얼굴빛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숟가락이 우리를 이어준 다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뭉클했습니다. 단순한 생활 도구가 두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부가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간 결과였습니다. 숟가락은 그저 시작점이었고 진짜 힘은 함께 웃고 대화하며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의 노력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숟가락은 부부 관계를 되살리는 불씨입니다. 하지만 불씨가 꺼지지 않고 불길로 번지려면 두 사람이 함께 불어넣는 바람, 즉 서로의 마음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예가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는 이런 경험을 한 부부가 수십 쌍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장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작은 계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녁 숟가락 하나를 들어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새로운 대화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하며 숟가락이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존중과 용기, 사랑을 되돌려주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숟가락 하나가 단순한 금속 덩어리를 넘어 부부 사이에 다시 따뜻한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활력이 줄었다고 해서, 부부의 온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작은 계기, 작은 시도만으로도 다시 웃음과 설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늘 느낀 것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신을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 아내도 별 관심이 없을 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아내와 남편은 다시 손을 잡고 싶어하고 다시 눈을 맞추고 싶어합니다. 다만 시작할 용기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때 숟가락은 그 용기를 내게 하는 작은 도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눈을 마주치며 함께 웃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이 오래전이라면 오늘 당장 숟가락 하나를 들어 실천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차가움,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열리고 웃음이 터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보상입니다. 물리적 효과를 넘어서 숟가락은 부부에게 세 가지 큰 선물을 줍니다. 첫째, 존중입니다. 상대의 몸과 마음을 세심하게 돌보는 행동 속에서 존중이 피어납니다. 둘째, 용기입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다가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셋째, 사랑입니다. 작은 터치와 웃음이 다시금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학계에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숟가락 같은 단순한 도구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효과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계기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저 역시 후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축적으로 회복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숟가락은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대화를 열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올바르게 쓰면 부부가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숟가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당신과 배우자가 함께 웃고 교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하나가 단순히 밥을 먹는 도구에서 부부 사랑을 다시 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와 함께 다음 실천을 위한 초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통해 아마도 큰 깨달음을 얻으셨을 겁니다. 평생 밥상 위에 놓여있던 숟가락 하나가 부부의 삶을 다시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경험과 의학적 근거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듣고만 지나간다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바로 숟가락 하나를 꺼내어 아내와 함께 해보신다면 놀라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웃음이 터져도 좋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출발점이 될 테니까요. 저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이자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위에 꼭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다른 부부의 삶을 바꾸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직접 경험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건강과 부부, 친밀감의 비밀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손길과 많은 남편들이 놓치고 있는 소통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하나가 존중과 용기, 사랑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박현우 원장, 평생을 남성 건강과 부부의 행복을 지켜온 의사로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